탱크가 지나가는 듯한 코골이 소리. 주변 사람들이 못 자게 하는 것은 물론 너무 소리가 커서 본인까지 놀라서 잠을 깨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코골이는 습관이 아닌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코골이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코골이에 자주 동반되는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과 치료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배우자가 각방을 쓰자고 선언한다면?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같은데 일어나면 괜시리 피곤하다면? 혹시 당신이 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아닐까 의심해 봐야 합니다. 프랑스 군인이자 정치가인 나폴레옹도, 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도,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숙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질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낱낱이 알아봅니다. 누구나 피곤하면 한 번쯤 겪게 되는 코골이. 현재 한국 성인 남성의 60%, 성인 여성의 40%가 겪고 있을 만큼 흔하디 흔한 증상이 바로 코골인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코를 고는 걸까요? 코를 고는 소리는 정확히 어디서 나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 있으신가요? 수면장애의 큰 원인으로 자칫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수면장애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신홍범 박사에게 들어봅니다. 피로해지면 우리 신체 조직, 특히 이제 근육의 피로도도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기도를 유지하는 근육에도 힘이 빠지기 때문에 기도가 더 좁아지고 코골이가 더 심해집니다. 피곤할 때마다 가끔씩 코를 고는 거야 괜찮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코를 고는 건 문제가 있죠. 코골이 어느 정도면 질병 단계로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야, 케빈 일어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코를 고는 사람들은 기도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쉽게 좁아지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편도가 큰 경우, 혀가 두꺼운 경우, 목젖이 긴 경우, 또 비염 등이 있어서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코골이가 나타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잘 때 기도가 막히는 경우인데 대개는 연국의 혀 같은 그런 부드러운 조직이 기도를 막게 되는 거고, 그 상태로 10초 이상 숨을 멈추고 있을 때를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겠죠. 잠에서 깨게 되고, 그래서 잠을 깊게 못 자고 또 그 답답함에 대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밤새 코골이 때문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 몸이 찌뿌듯한데요. 코골이가 심할 경우 당뇨에 심지어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낮 동안 정신이 맑지 않아 일의 능률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뇌와 심장에도 직격탄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문제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서 우리 몸의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 고혈압, 심장질환, 부정맥, 협심증, 뇌졸중,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심장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뇌에도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혈압이 심하면 220까지 올라가요. 바로 그때 이제 심장이 멈추거나 뇌혈관이 터지면 돌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 1,552명을 대상으로 18년간 관찰한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 심할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10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가 10년이 지나면서 심혈관 질환 발생에 급격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심할 경우 자다가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불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환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뚱뚱한 중년 남성의 이미지입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마른 사람보다는 뚱뚱한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에게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코골이 환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아닙니다. 코골이 환자 중에는 여성도 꽤 있는데요. 보통 폐경기 이전에는 남녀 비율이 남성 2, 여성 1 정도 되는데요. 폐경 후에는 남녀 비율이 1대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코골이도 꽤 있는 편이고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코골이는 대부분 뚱뚱한 사람에게 생긴다. 아닙니다. 되게 비만한 사람들한테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 구조가 그러니까 아래턱이 작고 상대적으로 혀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주 마르신 분인데도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편도가 큰 경우가 있고 이때는 말랐는데도 코골이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 짧거나 굵은 사람에게 코골이가 많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이 굵고 짧은 경우에는 기도 주위 조직에 지방 조직이 많이 쌓여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조직이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형태로 기도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옆으로 자면 증상이 완화된다. 맞습니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상당수는 바로 누울 때 혀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줄어듭니다. 다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어깨에 통증도 있고 또 허리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자가 진단이 어렵죠. 대부분 가족의 호소에 의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에는 스스로가 증상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병원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은 앞서 살펴봤듯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병, 뇌졸중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실제 수면 중 일어나는 호흡과 관련된 모든 검사를 진행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뇌파, 안전도, 호흡 모니터링, 코골이 마이크 등 필요 장비를 장착하고 8시간 이상 실제 수면을 취하며 시행하는데요. 만약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다면 증상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협착을 유발하는 구조물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와 수면 중 기도를 확장해주는 지속적 양압기를 착용하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코골이 이제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이제 수술적 치료로는 그 기도를 좁게 만드는 기도 조직을 잘라내는 겁니다. 대개 이제 편도를 자른다든지 또 목적 부분이나 영국의 부분을 좀 태워서 부피를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코 속에 더 자라나 있는 살을 또 태워서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 또 다소 이제 우리가 합병증 부작용이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턱뼈를 이제 잘라낸다든지 또 아래턱과 위턱을 일정한 길이만큼 앞으로 이제 당겨내는 이제 양악 수술 등도 이제 드물게 시행될 수는 있습니다. 수술 치료는 내시경을 통해 목젖, 연극의 인두 등에서 기도를 좁힌 원인과 위치를 찾아내고 코수술, 연극의 편도 수술 등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 치료가 진행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도 있는데요. 바로 근본적 치료법으로 꼽히는 양압기 치료입니다. 이제 코를 통해서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게 되면 그 공기가 지나가면서 좁아져 있는 기도 조직을 넓히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풍선을 불 때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거하고 똑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도를 열어서 원활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양압기 치료는 지금까지 역사가 한 30년 가까이 되고 아무리 심한 수면무호흡도 양압기 치료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수술과 달리 재발이 없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지속적 양압기 치료는 수면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조금씩 착용 시간을 늘리는 훈련을 하면 대다수의 환자들이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살이 찌면 기도 주변과 혀에 지방 조직이 증가해 기도가 좁아져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체중이 늘면 기도 주위 조직에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좁아지게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체중의 10% 정도를 줄이면 수면 무호흡증이 일정 부분 줄어들어서 코골이 무호흡증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잘하는 것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을 줄이고 또 치료 후에도 그 치료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체중이 10% 증가하면 수면 무호흡증 발생 위험이 6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도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점막이 부으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중추신경계에서 호흡 중추를 억제해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지는데요. 하루 평균 한 잔의 술을 마시면 수면 무호흡증 위험도가 25% 증가한다고 합니다. 니코틴 역시 기도 근육을 약화시켜 기도를 좁게 만들어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과 금주, 금연이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서 코골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증상이 아니고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돼서 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잠버릇 중 하나로 여겼던 코골이. 하지만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음주와 흡연을 피하기만 해도 코골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골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법으로 숙면의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